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모두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꽃가루가 엄청 날리고 있어요. 저도 눈은 따갑고 코에선 콧물이 줄줄 나오고 저 같은 비염 환자들에겐 아주 쥐약 같은 그러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28일 월요일 영상입니다. 모두 우리가 기다리던 봄날이 오는 것인가? 이게 이제 뜻하는 게 뭐냐면요. 금리 인하를 올해 안에 여러 번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내수 경제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국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책 자금이라든지 주거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추경이라는 엄청난 돈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막 쏟아 부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면 우리에게 다시 봄날이 찾아오는 것인가? 길고 길었던 이 힘든 순간들이 끝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신 뉴스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입니다. 25일 최신 뉴스인데요. 피치에서 한국은행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할 전망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피치, 야,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세계에는 3대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무디스, S&P, 그리고 피치입니다. 이 피치에서 내는 이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어중이 떼중이 우리가 흘려들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피치에서 1.75%로 금리를 낮출 거다. 어디에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요. 2.75%입니다. 그런데 2.75%에서 1.75%로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린다는 소리는 1% 금리를 지금 내리겠다 이 이야기인데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어디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그게 뭐냐면요. 금리 인하는요. 우리가 뭐 이자가 좀 낮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대출이라는 상품 가격이 저렴해진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요. 라면 한 봉다리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에요. 4,000원, 5,000원, 막 7,000원 많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3,000원이라고 해볼게요. 3,000원일 때는 조금 우리가 망설여졌어.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인하를 해주겠대요. 자, 라면 한 봉다리가 지금부터 2,000원이야. 이때는 우리가 손이 가요 이제. 야 2,000원이야? 우리 그럼 이 라면을 사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내려주는 금리 인하는 대출이라는 상품 가격을 깎아주는 거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란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출이란 상품은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실제 돈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가상의 사이버 머니 같은 게 대출이라는 상품인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출은요. 은행에 있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급 준비금 남기고 나머지 사이버 머니예요. 사이버 머니.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돈을 주는 겁니다. 1,000원이면 100원 남기고 900원 대출. 900원 대출. 이거 사이버 머니예요. 그리고 이 900원에서 10% 90원 남기고 또 대출.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래서 10배로 뻥튀기가 되는 게 이제 대출이라는 신용경제의 마법인데 어찌됐건 이러한 마법에 드는 비용을 낮추겠다. 상품 가격을 저렴하게 하겠다.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은 이자 부담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도 좋아. 그 다음에 가계대출. 우리 모두 다 지금 집이 힘들어요. 급한 돈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력을 조금이나마 불어 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 광풍이 불어 닥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그리고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이분들 와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 폐업률이. 이분들도 사업자금 뭔가 운영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 계획을 세우고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 엄청난 사이버 머니들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그 다음에 이제 폐업률 개선, 기업 활성화, 그 다음에 가계 안정화, 여러모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경기 침체를 이제 완화하려고 우리가 이 눈물의 똥꼬쇼를 다 하는 건데, 이러한 개선에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좀 우리가 필요해요. 이때 크게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지금 실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기대 심리가 지금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금리 인하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바로 나오는 건 부동산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불장이 오는 것이냐, 빚내서 집을 사자, 서두르는 2030 무주택자들, 결국은 영끌족들이 다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금리도 좀 내려갈 것 같아. 부동산 관련해서도 안정 정책들을 펼칠 것 같아. 이거 뭐야? 예전하고 비슷하잖아. 달릴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영끌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들이거든요. 뭐냐? 특히 2030 세대.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요. 빠꾸가 없어 이 사람들은. 저도 물론 2030 세대를 겪었었습니다마는 이때는 40대, 50대 이때보다는 책임이 좀 적어요. 이 삶의 책임이 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빠꾸로 막 달려드는 이러한 습관이 있는 게 2030 세대인데, 2030 세대가 지금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조금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로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아주 바닥을 찍었고, 심지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이러한 국가적 상황에서 과연 집값이 제대로 오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재 집값도 이미 과도하게 평가가 돼 있는데, 경제 성장률의 뒷받침 없이 단순히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가? 이러한 의문점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들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이미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물가가 요동을 치죠. 지금 20년, 21년, 22년 물가의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22년도에. 그리고 24년도 작년만 하더라도요, 물가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2% 이상에서 놀고 있고,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로 반토막이 나 있고, 이게 뭡니까? 경기 침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거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머릿속에 물음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물가에 관련된 뉴스들은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트에 가서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간식이 3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컵라면, 삼각김밥, 아이스크림, 이게 뭡니까? 정말 저렴하게 한 끼니를 때운다든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공산 식자재들의 가격이 대부분 1,000원을 넘어섰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먹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많은 비용을 예전보다 지불을 할 수밖에 없어졌다. 이러한 점들을 조금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공산식품, 컵라면, 삼각김밥 이런 거 있죠. 이거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올라간 공산식품은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을 해줘서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완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굉장히 높은 물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앞으로 최하 4년간 우리를 괴롭힐 존재가 있죠. 뭡니까? 트럼프. 트럼프 때문이라도 기업이라든지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 모두가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 연장은 조금 했습니다. 7월까지 째깍째깍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역성장, 여기도 바로 나오죠. 바로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게 생겼다. 왜냐? 이 미국의 관세라는 건요, 미국 사람들이 물품을 구매하는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사람들이 예전처럼 물건을 많이 사요, 못 사요? 많이 못 사죠.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엄청나게 해요. 미국에 빨대 꽂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상황인데, 미국 사람들의 이러한 소비가 줄어들면
한국 기업의 이익도 줄어들 것이고,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많은 고용이 필요 없을 것이고, 여러모로 대한민국하고 너무 끈끈하게 물려있는 게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인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풀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현재는 없다.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도 뭐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내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중대사를 1시간 만에 끝내고 나올 정도면 뭐 들어가서 인사하고 서로 밥 먹었냐고 안부 묻고 나온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정말 걱정이고, 그리고 방위 분담금에 대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세수가 빵꾸가 나 있어요. 세수 충당하려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는 관세, 방위비, 투트랙으로 가겠대요. 관세는 관세대로 니네가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고, 방위비 역시 니네가 따로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된다. 두 개를 묶어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이 미국의 덕을 본 만큼 미국이 철저하게 한국에게 삥을 뜯어가겠다라고 트럼프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시간 속에 한국은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 돈을 쥐어 짜야 되니까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조금 예측이 되시죠. 중장 노년층을 쥐어 짤 준비를 하고 있다. 아빠, 나 결혼할 때까지 회사 다니는 거야? 아우, 회사 좀만 다니고 나도 쉬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정년 연장 연구에 착수한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에서 바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은요, 대한민국 국가가 너무나도 맛있게 달콤하게 쓰고 있는 화수분 같은 이러한 뭐 비상금 주머니 정도 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정년 연장 연구에 착수를 하겠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 번째, 국민연금을 좀 나중에 주기 시작을 하겠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국민연금 고가를 늦춰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키포인트인데, 두 번째로 국민연금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대한민국 인구수는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제대로 그려진 피라미드가 아니고 역피라미드입니다. 역피라미드. 그렇다면 제일 상위에 중, 장, 노년층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의 인구수가 제일 많다라는 건데, 가장 많은 이 인구수를 활용을 해서 돈을 창출해내게 만들겠다. 국가에 돈을 찍게 만들겠다.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년을 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 엄청난 인구가 경제 활동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유지를 한다는 소리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세금도 내고 연금도 내고 움직이게 만들 수밖에 없게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50대, 60대 분들 긴장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장년층을 이용을 해서 무언가 돈을 빨아먹으려고 하면은 부작용으로 무엇이 나올까요? 이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요 아래에 있는 청년층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자리가 안 비어. 그럼 청년층이 취업을 해요, 못 해요? 취업을 못 하죠. 그래서 관련된 뉴스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여기에 구직자도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 뉴스 말고도 요즘 뉴스 보시면요, 어디 회사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나가야 될 사람들을 못 나가게 붙잡아 둔 상태에서 기업은 TO가 없으니까 사람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미국 때문에 그렇다, 관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강제로 돌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눈을 번쩍 뜨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청년층들, 그리고 20대 분들, 아파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뭐 하나 쉬운 게 없을 겁니다. 현 20대 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내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위험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20대 때는 뉴스 많이 안 보죠.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게 많을 따름입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은 뭐 고난도 아닌 그러한 고난의 시작점에 서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몇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실시할 것이라고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모두 다 같이 예측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 이 돈이 그전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다 쏠렸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국가에서 더 이상 이걸 지켜보진 않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함께 실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7월이면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스트레스 DSR 외적인 여러 가지 규제를 추가를 해서 확보가 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려 나가는 것을 방지를 하겠다. 하지만 다 좋습니다만 이미 시중에 풀린 돈은 너무 과하게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로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고환율은 따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지금 때려 박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힘들어진 대한민국 현실인데요. 이러한 유동성 증가, 대출 규제 이러한 일련의 시간 속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장난질은 극에 달할 겁니다. 다시 불장이 왔다. 지금 아파트를 사서 떼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러 가지 진짜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올 건데요. 이때 생각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부동산을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역사상 최고점에서 부동산을 산 게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들을 제 뉴스들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아마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내가 어떤 아파트가 됐건 상가가 됐건 지식산업센터가 됐건 뭐가 됐건 구매를 함에 있어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장년층을 이용해서 긴 시간 동안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장년층을 이용하다 보니까 청년층 취업은 더더욱이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졌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버블이 진짜로 터져도 진작 터졌어야 되는데 너무 체력이 좋은가 봐. 터지질 않고 짱짱하게 버티면서 지금 엄청나게 버블이 커진 상황이에요. 이러한 과도하게 부풀려졌던 국내 경제가 제 자리를 찾아가려고 할 때는 생각보다 우리가 진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최신 뉴스들을 싹싹 긁어 모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풀릴 때 그때 기회다 하고 달려나갈 때인지 아니면 그때 정말로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기인지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실시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여러 번 생각해 보시고 최신 뉴스들을 쭉 보면서 잡초근성 이슈 라디오와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